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43%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93%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87% 하락, 원달러 환율은 1310.53원으로 0.27% 상승, 빅스 지수는 23.03으로 마이너스 0.35%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27%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3.97%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5.3%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3.13%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매출 134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2.57달러로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2.9%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스냅인데요. 실적 부진 및 채용 계획을 늦추고 애플 iOS 변경과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수요 둔화로 인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등급을 강등하면서 마이너스 39.1% 하락을 했는데요.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등급을 강등하면서 마이너스 39.1% 하락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술주들도 같이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는 마이너스 7.6%, 알파벳은 마이너스 5.6%, 핀터레스트는 마이너스 13.5% 하락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실망스러운 수익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 감소의 원인을 머스크의 인수거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언급을 하면서 1% 도리어 상승을 했습니다. 버라이즌은 가입자 수가 1만 2천 명으로 예상치 14만 4천 명보다 매우 적게 나오고, 그리고 2분기 수익 역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마이너스 6.7% 하회를 했습니다. 스냅의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기술주가 하락을 하며 시장의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알파벳과 메타, 핀터레스트들의 기술주는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 전망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7월 제조업 PMI는 52.3으로 지난달 52.7보다는 낮았지만 예상치 52보다는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7월 서비스 PMI 지수는 47로 지난달 52.7과 예상치 52.6을 하회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투자은행 RBC는 연말 S&P 500의 전망치를 기존 4,700에서 4,200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통신 관련 업종이 4% 이상 하락을 했고, 기술주와 에너지 관련주도 하락을 했으며 부동산 관련주와 유틸리티는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의 모습에 스위스커트의 아이팩 오즈카 데스카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스냅의 실적은 광고 매출에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경고로 들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1.65달러 하락한 배럴당 94.7달러, 1.7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최근 3거래일 동안 하락을 하였는데요.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 지수가 모두 수개월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둔화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요 파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미국의 기술주들의 하락과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의 최저 수준으로 인한 경기 둔화세가 보이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스냅의 여파로 광고 수익을 내는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관련 주식들도 여파를 맞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수 있겠네요. 실제 광고의 경우에는 리오프닝의 수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위축되고 다시 코로나 및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슈가 커지게 되면 광고 시장도 같이 위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여파로 당분간 광고 관련 기업들이 힘을 못 쓸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앞으로의 컨센서스가 받쳐주면서 리오프닝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맞춰서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이번 주 아주 중요한 빅 이벤트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또한 애플, 아마존, 메타, 인텔 등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FOMC 회의의 경우에는 75bp 금리 인상까지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긴 하지만 100bp는 시장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연준 의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일정 잘 체크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5일 월요일에는 6월 시카고 연은 국가 활동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6일 화요일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1일차가 진행이 됩니다. 또 6월 신규주택 판매지수, 그리고 7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코카콜라, 맥도널드, 비자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7일 수요일에는 FOMC 정례회의 2일차인데요. 금리 결정 및 통화정책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 메타플랫폼스, 포드, 퀄컴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8일 목요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고 2분기 GDP 속보치, 그 다음 애플, 아마존, 인텔, 화이자, 마스터카드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9일 금요일에는 6월 개인 소비지출 PC, 개인소득이 발표가 되고 7월 시카고 연은 구매자 관리지수 PMI, 7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